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로 정해졌고 오는 23, 24일 날 이제 후보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이철규 의원이 오늘 그 고성국 씨가 진행하는 그 KBS의 시사 뭐 전격 시사? 전격 시사인가요? 뭐 거기에 나가서 아침 프로그램이죠. 아침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독님 그 텍스트 한번 띄워주시죠. 자, 고성국 씨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어떤 언론에서 보도 그게 이제 며칠 만에 이제 보도가 내려졌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면 매일경제가 보도를 했던 금요일 날 저녁에 올린. 거기 우리도 지원님 이름도 나오고 예. 뭐 지금 뭐 특히 김경률 누굽니까 진중권 뭐 등등이 뭐 캠프에 뭐 활동하고 네. 있다 뭐 이런 보도였죠. 근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바로 기사가 삭제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걸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일부러 끄집어낸 네. 거예요. 작심하고. 네. 그래 딱 이제 고성국이 띄웁니다. 네. 그랬더니 이철규가 곧바로 내려진 것에서 하루 사이에 뭐 내려진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 보도였습니까? 뭐 다 알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당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이 특정 후보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우리 사람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볼 때 예측할 때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들이느냐 꽤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전통적 우리 당 지지자들이 볼 때 우리와 함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동훈 전 비원 주변에 에워싸고 영향을 미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우려하시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대하는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다. 이런데 혹시 모욕 당하셨어요? 당원이시잖아요. 네. 모욕 당하셨나요? 저는 어대안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누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어대한이라는 이야기는 언론들이요. 지금 보십시오. 지지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전체 지지도는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주당 지지자가 있기 때문에. 자, 국민의힘 지지자만 놓고 볼 때는 지금 뭐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언론들이 만든 이유가 뭐냐면 어대한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었죠. 이렇게 많은 당원들이 뭐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지지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 나온 것인데 그게 왜 모욕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저기요, 이게 이런 건데요. 저 그 삭제된 매일경제 기사에 네. 신지호, 진중권, 김경률 이 세 명이 자문 그룹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네. 식으로 납니다. 아. 근데 이건 명백한 그 오버라는 거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그렇게 그룹을 만들어갖고 한 적이 없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하고 뭐 소통을 하지만요. 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내렸는데 근데 이 세 사람 저를 포함해서 진중권, 김경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이제 그 좌파 출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상에 의심스러운 놈들이 한동훈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할 때 좌동훈이다 이런 막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원들이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서 어대한이라고 하는 게 흔들릴 수도 있다. 네. 오늘 이철규의 핵심 메시지는 그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제가 괜히 거기 껴들어갖고 그 이상하게 좀 이용당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저기를 올렸거든요. 네. 예, 근데 저는 뭐 우리 이현종 의원도 저 좌파 맞죠? 좌파 저요? 출신? 저는 아니에요? 애국입니다. 애국 저 주사파였죠? 좌파. 애국 주사파. 예. 아니, 주사파는 무슨 주사파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하튼 그 저렇게 그 오류를 인정하고 삭제한 기사를 가지고 지금 이제 색깔론을 거는 거 아닙니까? 색깔론을 거. 참 진짜 없어 보이고. 그리고 이게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저기 김경률 영입 작업한 사람 있잖아요. 네네. 그 인재 영입위원장 이철규였어요. 글쎄, 그 본인이 네? 했다면서요? 네, 본인이 했고. 네. 그리고 지금 거기 세 사람 나오지만 네. 그렇다면은 지금 저 이철규 의원이 찐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윤석열 대선 캠프 때 저는 거기 정무실장 했잖아요. 네네. 김경률 그때 회계사는 저기 그 집으로 서초동 집으로 불러서 왔죠? 김치찌개 해줬다고 네, 또 맞아요. 자랑 삼아 얘기한 적이 네, 있어요. 김경률이. 맞아요. 네. 그 진중권도 그때 뭐 외부 자문 저기 중에 맞아요. 하나였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뭐 이렇게 보면 이게 예전에 윤 대통령도 본인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 노무현 대통령 좋아한다. 네. 그죠?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윤 대통령도 좌파인가요? 참 저는 이 이철규 의원의 지금 잣대가 보면 이게 마치 지금 뭔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들고 나온 게 바로 이 색깔론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아마 그 쭉 지난 과정들 뭐 보셔서 아실 겁니다. 뭐 이미 신조 전 의원은 이미 오래전에 이미 저 이쪽으로 우리가 함께 보수 우파, 자유 우파의 지금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했고 뭐 저도 뭐 사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이 그 한동훈 전 위원장 주변에 소위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소위 일부 유튜버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뭐 좌동훈이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선거를 뛰면서 네. 이런 비슷한 분위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는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되게 이 구도심, 인천의 서구에서도 구도심 지역을 갖고 있는데 여기가 되게 아주 전통적인 그 우리 지지층이 많이 거주하는 네, 지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구에는 무슨 자유통일당 사무실이 있었어요. 예. 자유통일당 사무실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전통적인 그 사람들이 지지층들 중에서도 또 더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 곳이었는데 네. 제가 길에서 선거운동하다가 만나면은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한동훈은 왜 좌파를 영입해 막 이러면서 어허. 너도 좌파 아니냐 막 이러면서 저한테 네. 그래서 전에 참여연대를 했었다 보니까 너도 좌파 아니냐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랑 한번 길거리에서 한번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녹화까지 하더라고. 저를 막 녹화까지 하면서 사상 검증을 하겠다고 이제 온갖 질문들을 하시는 거야. 근데 이제 뭐 근데 전 변호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군대는 공군 정훈장교로 갔다 왔어요. 정말 자유민주주의와 이 국가관에 대한 뚜렷한 신념과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저한테 그런 질문 해봐야 제가 다 제대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다 듣더니 거기 이제 계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도 계셨는데 아 자기가 뭐 기도를 드리고 싶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박상수 변호사는 우파가 맞다. 우리 보수 우파가 맞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찍어주겠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뭐를 했냐면 제 유세차마다 와서 이 팔을 이렇게 팻말을 이렇게 목에 걸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세차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이 팔을 이렇게 목에 걸고 돌아다니면 그게 이제 제가 8번을 지지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렇죠. 다 비례정당을 지지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선거법이. 그래서 저는 이제 유세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해도 그냥 이제 이동하고 그러는데 또 그러니까 우리 선거 사무실에 막 쳐들어와 가지고 왜 인사도 안 하냐 그러면서 왜 우리는 당신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왜 우리한테 인사도 안 하냐 이러면서 뭐 이러시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그래서 이제 선거법 설명을 했죠. 선관위 직원들이 다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8번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2.8% 가져갔어요. 2.8% 가져가서 그래서 개혁신당이 3석 한 겁니다. 8번이 3%라도 넘었으면 모르겠어요. 2.8% 가져가서 개혁신당이 3석 됐지. 게다가 8번이 2.8% 가져가서 사표로 묻어버리는 바람에 우리 몇 석 잃은 겁니다. 근데 대선 때는 어떨까요? 이분들이 저는 끝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완주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보면 심상정 당시 대선 후보가 완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저는 반복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어찌 보면은 그렇게 기대서 그냥 그 2.8%를 가지고 거기에 기대는 이런 정치를 해서 우리가 수권 정당이 될 리도 없고 다시 수도권에서 이길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왼쪽 출신이라면 무조건 좌파 딱지를 붙이면서 이제 보수 순혈주의로만 가겠다. 이건 그냥 영남과 강남에서 가만히 머무르는 그냥 소수 정당이 되고 민주당 제7공화국 정권을 열어주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행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게 정말 잘못됐다고 지금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양정철을 하고 뭐 박영선을 뭐 한다는 게 있었잖아요. 그 이철규 의원님 그 뭔가요? 그거는 본인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거는 뭔가요? 그런데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이 하겠다는 게 좌파라고 그러면 본인은 무슨 파인가요? 본인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이철규 의원님께 공개 제안하는데 이 정말 정체성 토론을 저 끝장 토론 한번 해봅시다. 대한민국의
이 뭐 역사관부터 시작해갖고 뭐 정치 경제 얼마든지 제가 응할 테니까요. 끝장 토론 한번 해봅시다. 네. 그렇게 저기 함부로 이렇게 그 장난치면 안 됩니다. 이철규 의원님.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장난 그만 치세요. 예, 장난 그만 치시고 자신 있으면 저하고 한번 붙어봅시다. 끝까지 끝장 토론으로. 그리고 이거 봐야 돼. 저게 지금 해당 행위인 게 지금 그 진행자가 이제 고성국 박사인데 고성국 박사가 지난 총선 때 정광훈 목사랑 네, 같이 했죠. 합동 방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28. 지금 네. 우리 박성수 변호사가 거기 뭐 얘기했죠. 신혜식 씨, 뭐 네. 이봉규, 뭐 네. 이런 분들이 같이 했죠. 28운동 했죠. 예. 그런데 뭐 그랬고 오늘 저 주고받은 게 무슨 이른바 뭐 약속 대련 비슷한 거 아니냐? 약속 문답 아니냐? 그런 얘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해당 행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해당 행위라고 이게 지금 저는 좀 의도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좀 그동안 점점하다가 뭐 이 갑자기 이제 이런 지금 색깔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김기현 대표가 얼마 전에 또 뭐 등장했고, 네. 뭐 등등 이런 거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소위 이제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든지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이제 뭔가 쓰는 수법으로 또 이런 걸 거는 게 아니냐. 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국민의힘하고 지금 8번 자유통일당하는 같은 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지난 선거 때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28운동 어떻게 벌였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어떤 의석을 정말 이렇게 잃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또 뭔가 어떤 이 행위를 한다는 거 과연 이게 성공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뭔가 그때 또 당 내부에서 흔들기 위한 뭔가 어떤 수단으로 또 뭔가 이게 뭐 자락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또 생각 들어요. 그래서 현님 요거만 네. 제가 간단하게 한 말. 이 이철규 의원이요. 사실 그 시즌 1 한동훈 그 공격 시즌 1이 아하. 백서였어요. 백서였죠. 예, 조정훈 백서였죠. 의원 앞세워갖고 한동훈 어떻게든지 깎아내리고 전당대회에 못 나오게 하려는데 그게 네. 처참하게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색깔론을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참 없어 보이잖아요. 참 그 기사를 쓴 기자, 그 언론사도 바로 이건 아니다 하고 그 기사 올린 지 1시간도 안 돼갖고 삭제를 했거든요. 네네. 그걸 가지고 저걸 이렇게 하니 진짜 참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성국 박사가 그때 이제 선거 출마한 후보들 이렇게 응원한다고 이렇게 전국을 이렇게 그렇죠. 돌았어요. 네네네. 이렇게 돌았고 인천에도 왔어요. 그래가지고 인천에 14명 후보가 뭐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근데 이제 저만 그 응원 방송에 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14명 중에 13명 후보가 다 응했고 저만 응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되게 어려운 선거였던 게 우리 전통 지지층은 전통 지지층대로도 중요하지만 또 저는 그 신도시 지역도 공략을 해야 됐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응하지는 저는 않았고 그 응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표까지 만들어서 저한테 거기 뭐 매니저 같은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표까지 만들어서 보내가지고 13개 선거구의 후보들이 다 응했다. 근데 박상수 후보만 안 응했다. 이렇게 X 딱 쳐가지고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제가 보내요? 그러니까 일종의 압박 느낌인 거죠. 근데 저는 응하지 않았어요. 네. 이게 왜냐면 저는 신도시 지역을 또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되는 게 있었고 이게 정말 우리 수도권 지역 출마자들한테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특히 저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다 갈라져 있는 이런 두 지역이 있는 그런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선거였고 근데 나중에 고성국 박사가 선거 막판이 되면서 제가 그 방송 지나가면서 그거를 누가 저한테 보여줘가지고 제가 네. 봤는데 100일성만 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0일성만 합시다. 저는 그때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왜 화가 났냐면 진짜 그때가 아마 그맘때예요. 제가 그때가 거의 선거 막바지쯤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인천에서는 윤상현 의원조차도 여의도 연구원 조사를 인천시당은 그 조사를 다 줬습니다. 후보들한테. 윤상현 조차도
10% 정도 차이로 지는 걸로 받았어요. 연동위원회에서. 그러니까 14석이 다 지는 걸로 나왔어요. 우리 그때. 그래서 후보 14명이 다 멘붕에 빠졌거든요. 그때. 인천에서 14개가 다 진다는 건 윤상현 의원도 지고 배준영 의원도 지는 걸로 받았거든요. 다 진다는 건 100석이 무너진다는 소리였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나는 정말 이 100석이 무너진 다음에 이 세상이 너무나 두려운데 어떤 세상이 올지 너무나 두려운데 그토록 보수 우파 전통 정신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101석만 하자는 그런 정말 그 뭐랄까 저는 그때 정말 이분들이 과연 보수 우파가 맞나.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저보고도 좌파라 그래요. 이분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좌파라고 하는 건가. 저는 진짜 이번 선거에서 100석을 지키는 이 선거를 했다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낙동강 전선에서 다부동 전투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스로 버틴 겁니다. 근데 이 가까스로 버틴 상황에서 또 이제 이런 식의 좌파 딱지를 붙이면서 저기를 하겠다? 이거는 참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어쨌건 이게 당내 싸움을 하는데 이거를 뭘 막겠다라고 이렇게까지 만약에 갈라치기를 하면 이거 뭐 누가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지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선거 결과 보셔서 알겠지만 결국은 중도층들의 어떤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사실은 뭐 다 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점점 지지를 축소시키고 이렇게 가자는 사람들이 과연 보수 우파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인지 저는 참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참 이들의 행태를 보면 요즘 뭐 그냥 어떤 이 정말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죽이려고 저렇게 또 하니 참 고질병이 또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 이재명 조국 저 무도한 공세에 제대로 맞서지도 못하면서 오로지 한동훈 잡아먹는 게 저 사람들의 첫 번째 정치적 과제입니까? 그럼 당신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예? 진짜 선후 경중을 가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철규 의원 오늘 같은 그 망언을 한 번 더 되풀이하면요. 저도 이제 가만 안 있습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점점 또 뭐 이렇게 또 노출되고 또 이렇게 좀 저는 상당히 의도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그럴 경우에 또 얼마나 내부적 상처를 받을지 참 걱정스럽습니다.